황민호의 진짜 뉴스. 네, 경월부 팟캐스트 황민호의 진짜 뉴스 40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이영주 기자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와이뉴스 이영주 기자입니다.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잘 지냈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갖고 우리가 대화를 해볼까요? 일주일 전이죠. 이대 목동병원 미수가 네. 사망 사건을 준비했습니다. 아, 그것 때문에 요즘 뭐 시끄럽더라고요. 의료사고 문제도 많이 거론되고 있고. 그렇죠. 예. 앞선 16일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미수가 4명이 90여 분 사이에 연달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네. 이은 18일 오전 신생아의 시신이 부검을 위해 국과수 서울 분소로 옮겨졌고 22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약사, 간호사 등 이대 목동병원 관계자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조사를 하게 되는 거죠. 네. 신생아는 면역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여서 어떤 균이든 감염 자체가 치명적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유족들은 기저귀를 바닥에 버리고 다시 손으로 집었다. 공갈 젖꼭지를 바로 아기 입에 댔다는 등 신생아 중환자실의 관리 부실을 짐작하게 하는 목격담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 특히 사망 신생아들이 영양 수액을 맞은 것으로 알려지자 수액과 주사제가 청결한 상태에서 배합됐는지 주입할 때 위생에 문제는 없었는지 의구심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수사당국은 세균 감염 등을 원인으로 들었으며 유가족은 아기들의 심정지 전 5시간 동안의 과정을 밝혀달라고 병원 측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사망한 16일 면담 시간이 끝난 1시부터 이상이 생기기 시작한 6시경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설명되지 않는다고 유가족은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유가족의 아기는 심정지 전 심박수가 190에서 230까지 올라갔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대 목동병원은 20년 된 인큐베이터를 사용하는 등 또 시설 투자에 인색했다는 정황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시설 투자가 부실한 건 막대한 신생아 중환자실 투자비에 비해 수익성이 현저히 낮아서인데요. 실제로 1.5kg 이하 아기가 들어가는 인큐베이터는 가격이 한 대당 7천만 원에서 9천만 원, 8천만 원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싸네요. 비싸죠. 예, 인공호흡기도 성인용은 5천만 원인데 비해 중환자 아기용 인공호흡기는 1억 8천만 원을 호가하고요. 또 아기는 성인에 비해서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투입되는 간호 인력도 성인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의료진 2명이 또 신생아 수십 명을 돌보는 등 신생아 중환자실의 근무 여건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신생아실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감염이고 의료인일지라도 순간의 실수로 균을 미수가에게 옮기면 순식간에 여러 명이 사망에 이를 수 있고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러한 의료사고의 경우 또 형사재판은 의료진의 과실을 검사 측이 입증해야 하지만 이게 민사로 가면은 유가족이 그 책임을 지므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큰 상황입니다. 또 이를 두고 출산율이 현저히 낮아진 대한민국에서 산모의 나이가 높아지고 미수가 출산이 높아질 상황인데 치료 환경은 제자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러하네요. 이게 지금 명백히 이제 병원 내에서 문제가 있어서 아기들이 이제 사망한 거로 거의 이제 밝혀지는 분위기네요. 이제 뭐 소송하고 재판도 이제 가겠지만. 수사 당국은 그 의료진의 과실 쪽에 무게 중심을 두고 수사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는 이제 바깥으로 이제 알려져 갖고 뭐 이제 취재도 해서 병원에 대한 문제점도 이제 밝혀졌고 수사도 이제 경찰에서 하고 그러지만 대부분 다수의 의료사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 영주에서 알겠지만은 이게 환자한테 극히 불리하거든요. 불리하죠. 예. 뭐 이제 진료 기록 확보하기도 어렵고 네.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네. 뭐 이걸 뭐 그 진료 기록이나 아니면은 그 실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내시경 같은 거에서 만약에 이제 내시경이나 아니면 수술할 때 마취를 해서 의식이 없는 상황이면 더 모르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옆에 보호자가 뭐 보호자가 보고 있어도 그 수술이 제대로 되는지도 알 수도 없는 거고. 그 수술을 가족이 지켜본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요? 어렵죠. 어려운데, 네. 만약에 그걸 뭐, 예를 들어서 지켜보고 있어도 모르는 거잖아요. 본다고 해도 사실 알 수도 없는 거고. 아유, 그래서 모르죠. 의료사고에 대한 게 이제 굉장히 우리나라는 취약한 부분이 있는데, 네. 이게 또 의료계에서 또 반대하고 있지만은 일반 의료사고를 당했거나 아니면은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의료사고 입증 책임, 불법 행위에 네. 대한 책임을 과연 누가 입증을 해야 되느냐. 근데 이게 아직 우리나라에서 환자가 입증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민사로 갈 경우에요.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은 민법 제 750조에 근거를 하고 있는데, 예. 그 이제 이 계약이라고 보잖아요. 의료도 이제 의료 행위를 계약으로 그렇죠. 보고, 예. 750조 상에서 계약 관계와 관계없이 행위자의 고의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해 행위자가 지는 책임의 불법 행위는 환자가 입증해야 하며,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행위 시부터 10년이요. 이게 소멸시효도 되게 짧아요. 예. 대신 이제 그러면 환자는 뭐를 해서 계약에 대한 책임은 의사가 이행 사실을 입증해야 된다. 근데 이행을 했기 때문에 의료 사고가 났다는 건 계약을 이행했기 때문에 입증할 필요도 없는데 불법에 이행했던 거에 잘못된 불법이 있었다는 건 환자가 입증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극히 의사나 의료계의 입장을 들어주는 그런 조항이고 이걸 좀 개정을 해야 되는데 국회에서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의료사고를 중재하는 중재원도 이제 만들고 했지만 사실 의료사고 중재원에서 중재를 해갖고 중재를 하는 경우가 네. 중재되는 경우가 큰 사건 같은 게 거의 힘들다는 걸 제가 듣고 있어요. 근데 주변에서 이제 의료사고를 많이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보면 네. 이제 그 병원 측에 무조건 이제 얘기를 하면 병원 측에서 이제 무조건 이제 소송으로 가려고 무조건 그쵸? 소송으로 하면 네. 이제 승산이 있으니까. 그쪽에서는 이제 돈도 네. 있고 그렇죠. 전문 변호사 돼서 소송으로 가려는데 일반인이 소송으로 계속해서 거기에 매달려서 이걸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어렵죠. 생계도 있고, 또 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 자본, 이제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자본도 있고, 그 다음에 법률 전담팀이 있지 않나요? 다 있죠. 규모가 좀 큰 경우에는. 그리고 또 우리 이제 민간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정말 일생일 때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경우인데 병원에서는 또 이게 한 번 있는 게 아니라 또 이제 간헐적으로 있을 수 있는 거고 그 경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나 뭐 자본이나 그런 어떤 전문적인 법률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게 환자 측이 그러니까 피해자가 의리되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술을 받는다든지 이랬을 때 가족이 사망을 한다고 해도 또는 지인이나 이런 분들이 사망을 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대표님 말씀처럼 뭐 소송을 제기한다거나 이런 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국회의원들이 참 일을 갖다 좀 제대로 좀 했으면 좋은 게 예. 대다수 국민들이 불편했거든요. 이런 상황 같은 경우에는 그게 몇십 년 전부터 얘기 나왔거든요. 의료사고에 그렇죠. 대한 예. 그러니까 불법행위의 책임, 의료사고만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피해자가 입증하지 말고 입증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의료의 불법행위 책임이 없었다는 거를 의사가 입증해야 된다. 이걸 꼭 좀 바꿔달라고 몇십 년부터 청원하고 뭐 시민단체에서 얘기를 하고 해도 국회에서 뭐 꼼짝을 안 하니까요. 참. 외국의 경우는 어떨까요? 외국은 이런 경우에 좀 한국보다는 상황이 나을까요? 외국도 뭐 마찬가지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의료사고가 많이 나는데 네. 지난 회에도 말했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의료사고에 대비해서 예. 의료 수가가 높이 책정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예. 그리고 소송을 하면 예. 미국은 이제 소송의 국가잖아요. 그래서 소송을 하면 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의료비가 이제 굉장히 그런 부작용도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부작용이 있어요. 자꾸 의료사가 이제 빈번해지면 그거에 대한 위험 부담을 감안해서 의료비에 책정이 들어가니까. 근데 이제 국가가 그걸 통제하고 있으니까 그런 건 네. 없는데 일단은 의료 사고를 다룰 수 있는 전문 변호사가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사실은. 의사가 그렇습니까? 변호사가 되는 경우가 이제 의사 면허를 가지고 의사 생활하다가 사법시험이나 아니면 로스쿨 가서 변호사가 되는 방법이 있는데 네. 그런 분들이 일단 많지가 않고 그러니까 어. 변호사들도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의료는. 그럼요. 법률 전문가지.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게 돈이 없거나 아니면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굉장히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의료사고에 대한 입증에 대한 그런 거를 다른 의사가 증인이나 아니면 분석원이나 전문가 의견을 내줘야 되는데 네. 또 다 우리나라는 또 짬짬이 구조라 전문직들은 그런 거에 대한 의사가 안 됐다고 평가를 하기에는 자기도 그런 입장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꺼리는 경우가 있겠죠. 그렇죠. 언제 또 화살이 올지 모르니까. 또 이것을 두고 이제 이대 목동병원이 상급 병원에서 탈락할 수도 있다는 이제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그것도 있지만 제도적으로 의료사고가 이제 많이 이대 목동병원이 의료사고가 좀 있나 봐요. 좀 보니까 뉴스를 오늘 검색해보니까 네, 보도된 바가 있죠. 의료사고가 많이 나는 병원 같은 경우에는 예. 그 정부 지원이나 아니면은 그 강력한 행정 뭐 벌칙이나 아니면 사법적인 그런 뭐 병원 자체에 대한 의사 개인이 아니라 네. 벌칙을 줘야 돼. 그래서 병원 자체에서 의사들한테 의료사고에 대한 그 교육이나 주의를 페널티를 계속 강조하고 조심할 수 있게끔 간호사들한테도 해야 돼요. 이게 그런 게 없이는 의료사고는 뭐 일어날 수밖에 없고 또 우리 의료 현실에서 빈번히 발생할 수밖에 없고 피해자들은 억울함을 운에 맡기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의료사고가 안 나기를 바라는. 그러면 종합해 보면 의료사고 전담 법률팀을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의료사고일 경우에 의료진의 과실을 의료진 자체 그들이 입증을 할 수 있도록 법률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뭐 그거보다는 제 생각에는 일단은 의료사고 처리 절차 같은 경우에는 예. 의료사고 분쟁 조정위원회 이제 조정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고 아.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조정 결정에서 금액이 너무 적다 생각하면 네. 일주일 내에 법원에 이의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럼 법원에서 판결을 하겠죠. 예. 이렇게 되면 이제 의료사고 분쟁 조정의 조정이 1심이 되는 거고 아. 이의 신청에서 법원으로 가는 게 2심이 되는 거예요. 의료사고 분쟁위원회요. 의료사고 분쟁 조정위가 있어요. 그래요. 예. 또 다시 이의 신청에 불만이 있으면 3심 대법원까지 가서 예. 판결을 받아서 하면 되는 거고 일단 어. 의료사고 분쟁 조정위원회 조정 신청을 하는 게 이제 가장 어. 좀 현실적인 방법이겠죠. 그리고 그 조정 도중에 소송을 제기하면 조정은 중지가 되고 이제 그 법원의 판결을 따르고 그부터 이제 일반 법률 전철처럼 2심, 3심 이제 진행되는 거죠. 뭐 그런 거 아니면 난 싫다 분쟁 조정위원회 네. 싫다 그러면 곧바로 그냥 변호사 사서 소송을 해도 되고. 아이고 참 그런데 이렇게 근데 이 주변에서 이제 하는 그 평가가 조정위원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다 의사란 말이에요. 예. 의사가 나오는데 예. 환자한테 그렇게 유리한 게 조정을 해주질 않는다. 그렇겠죠. 예, 그런 불만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도적으로 좀 그렇다고 해서 또 의사가 아닌 사람이 또 의료사고에 대해서 평가한다는 것도 또 문제가 웃기고 그렇죠? 그렇죠. 그럴 수 없죠. 예. 어떻게 돼야 될지 참 답이 안 나오는 건데. 아니 이런 가정이 있다고 해도 이게 반복되는 말씀이긴 한데 그렇게 가족이나 지인들이 사망한 경우에 이렇게 이제 이런 소송이라든지 조정위원회를 찾아갈 텐데 이게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은 일이거든요. 쉽지 않죠. 정신없고. 예. 일반인은 먹고 살기 바쁜데 언제 이런 그럼요. 그 일정 맞춰가지고 뭐 필요 서류 준비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런 게. 현실적으로는 의료사고 나면은 거의 속수무책이라고 봐야 돼요, 일반인은. 그렇죠. 예, 정말. 그래서 이런 관련된 어떤
물론 분정조정위원회도 있지만 이런 걸 좀 쉽게 좀 이렇게 어렵지 않게 설명해주는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엔 네. 의사가 무과실을 입증 못하면 의료사고라고 이제 아, 그래요? 판례로 이제 영미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대륙법규하고 틀려서 예, 이런 걸 이제 판례로 예. 그렇게 굳어져서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렇게 이제 어, 한다는 걸로 제가 이제 검색해 보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의사 자체가 자신이 실수가 아니면 밝혀야 되는 거잖아요. 하여간에 의료사고는 어떻게 보면은 뭐 이 제도적 시스템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의사 네. 개인의 양심이나 네. 의사 개인의 우선 뭐 실력 네. 그런 게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의료사고를 의료보험 어디 평가원인가 아니면은 뭐 분쟁 조정위 이런 데 가면은 의료사고에 대한 병원에 얼마큼 의료사고가 나는지 그거를 네. 뭐 통계를 내놓은 게 있는데 저도 찾아보진 않았지만 그런 통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어느 병원이 이제 의료사가 많이 있나 없나 잘 체크하고 그리고 실력이 있는 병원으로 이렇게 가는 수밖에 없는 현실적으로는 그런 그렇죠. 대비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이 사건에서 시간이 지나서 이제 과정들이 많이 진행이 돼서 병원 측의 의료 과실이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유가족들은 그냥 경제적 보상만 받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네. 마무리되는 건가요? 거기에 대한 의사에 대한 뭐 형사적인 문제 또 뭐 그런 거 뒤따르겠죠. 뭐 의사 면허 취소라든가 아니면은 뭐 실형을 예. 받는다든가. 예. 예. 근데 뭐 고의성을 갖고 그렇게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애들을 아유, 일로 그럼요. 그거기 네. 때문에 과실이기 때문에 네. 업무상 과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형사 문제까지 가서 실형이나 뭐 이런 거 하기에는 좀 마땅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민사 문제는 일단 해결하고 형사 문제는 어떻게 예. 진행될지도 한번 봐야 되는데 이번 예. 기회를 들어서 좀 법원이나 뭐 검찰 이런 데서 구형을 세게 하고 판결도 아주 세게 높게 해서 의사들한테 좀 경각심을 좀 줬으면 좋겠네요. 제 개인적 바람은. 네. 시사하는 네. 바가 아주 큽니다. 이상 뭐 하실 말씀 있나요? 이상입니다. 네. 없습니다. 의료사고는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라서 뭐 그렇죠. 뭐라고 얘기하기가 마땅치가 않지만 네. 그래서 요즘 핫한 이슈이기 때문에 또 거론 안 할 수 없어서 네. 이렇게 얘기해봤습니다. 나중에 저기 이영주 기자가 의료 지식을 좀 폭넓게 넓혀갖고 다시 만나서 유창한 해법을 좀 제시해 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으면 좋겠네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황민호의 진짜 뉴스 40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주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